네, 이번 순서는 이슈앤 시선입니다. 여러분 이 위험의 외주화라는 말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위험한 일, 힘든 일 이런 것을 이제 외부 협력 업체에 맡긴다는 거죠. 비용 절감을 위해서.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끔찍한 사고들이 발생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자, 오늘 이 문제를 이슈앤 시선에서 취재했습니다. 함께 보시죠. 경북 포항시의 한 주택가. 음식물 쓰레기를 수거하는 트럭이 길가에 멈춰섭니다. 이런 게 제일 힘들어. 이게 중량물이 장난 아니거든요, 이게. 매일 하는 일이지만 요즘 같은 여름철에 더욱 곤란한 것이 코를 찌르는 악취입니다. 이 냄새가 되게 고약한데요. 그렇죠. 장난 아니고 이게 지금 생선이 제일 냄새가 많고 심지어는 구더기도 많이 있어요. 여름에는. 음식물 쓰레기 수거 일을 4년째 하고 있는 박용규 씨는 포항시와 계약한 하청업체 근로자입니다. 6년 전까지만 해도 55명이 하던 일을 이제는 40명이 하다 보니 일손은 적은 데다 업무량은 늘어난 상황. 하루 종일 뛰어야 제 시간에 겨우 맞출 수 있습니다. 연간 근로일수가 저희가 311일입니다. 311일. 그러니까 일요일만 쉬고.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이 엄청난 이 노동 강도, 그다음에 이제 그런 이 주 이틀을 못 쉬고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애로사항이 굉장히 많습니다. 현재 포항시는 환경 미화 작업을 위해 음식물 쓰레기는 하청을 주고 있고 생활 쓰레기는 직접 고용한 직원들에게 맡기고 있습니다. 하는 일에는 별다른 차이가 없지만 하청 직원들과 포항시에 소속된 직원들 사이에는 큰 차이가 있다고 말합니다. 근데 가장 큰 문제는 급여에서 굉장히 차이가 많습니다. 토요일 연장 근로 수당을 제외하면은 그 급여 수준이 한 65%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급여에 굉장히 차이가 많고. 포항시에 소속된 근로자들보다 더욱 열악한 환경에서 일하고 있는 하청업체 직원들이 차별을 받고 있다고 믿는 박용규 씨. 6월 초 이러한 차별에 대한 시정을 요구하며 포항시를 상대로 감사를 청구했습니다. 그가 말하는 차별의 구체적인 내용을 들여다봤습니다. 포항시 소속 직원은 3인 1조지만 하청업체 직원들은 2인 1조. 그리고 하청업체 직원들은 주 6일 근무함에도 임금은 물론 복리 후생은 훨씬 더 열악하다고 합니다. 결국 일은 많이 하지만 그에 대한 보상은 적다는 겁니다. 일단 대단히 짜맞추기, 엉터리 용역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도 이제 시 관계자들하고 확인해 보면은 예산이 이제 늘어나니까 곤란하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개선이 안 되는 겁니다. 예산 절감을 위해 시작된 외주화. 이젠 힘든 일을 손쉽게 맡기는 수단이 됐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하청업체 근로자들에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위험한 일은 다 하죠. 빌딩에 올라가가지고 예를 들어 뭐 창문을 닦는다든지 이런 건 전부 다 그런 쪽에서 일을 하지. 현대 건설에 근무하시는 분이 그런 일을 하질 않는다는 거죠. 그게 심각한 문제라는 거죠. 그러면은 그분들에 대해서 예를 들어 그런 어려운 일을 하시는 분들이 과연 그 보상이 되느냐? 지금 비정규직의 임금이 정규직의 53%입니다. 임금에. 100만 원 받으면 비정규직은 53만 원 받고 있어요. 같은 동일한 업무에 더 많은 그 노동 강도를 요구하는 데가 그 정도 받고 있기 때문에 이 체계가 바뀌어야 된다는 거죠. 더 힘들고 어려운 업무를 상대적으로 적은 수의 노동자들이 더욱 열악해진 업무 조건 속에서 해야만 하는 현실. 이는 필연적으로 안전의 문제로 이어집니다. 이 현실을 반영한 것이 구의역 사고입니다. 지난 5월 28일 서울 지하철 2호선 구의역에서 스크린도어를 홀로 수리하던 19살 외주업체 직원이 열차에 치여 사망하는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이 작업장도 원래 3명이서 해야 하는 일을 혼자서 하다가 벌어진 참극이었습니다. 이러한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곳이 단지 구의역만은 아닙니다. 대구 지하철 반월당역. 이 역을 청소하는 12명의 근로자들은 모두 하청업체 직원입니다. 이들은 10여 년 전과 똑같은 인원으로 주 6일 하루 2교대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현대백화점 생기고 역 3개 더 생겼고 했겠네. 손님이 몇천 명 더 늘어붙는데 우리가 얼마나 더 힘든데. 대구 지하철 탑승객은 10년 전 1억 명에 비해
최근엔 1억 5천만 명으로 늘어난 상황. 증가한 승객만큼이나 업무 또한 늘어났지만 청소 용역은 점점 줄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용역업체 담당자가 매년 바뀌면서 업무 개선 사항도 요구할 수 없는 상태가 됐습니다. 야간 청소를 하면 이거 구조물이 폐수가 잘 빠져야 되는데 스크린도어를 해놓기에 문턱은 높아지고 배수구가 잘 안 돼 있어가지고 너무너무 힘들어. 그걸 전부 수작업으로 밤새도록 물을 풀었어요. 그래서 배수로 구멍을 좀 만들어 달라고 요구를 했지. 그 요구를 했는데 그걸 가지고 사전에 아무 저것도 없이 통보도 없이 해고를 시킨 거라. 관리장 반장이 있다는 사람 그 사람한테 미보있다 하면은 막 이런저런 들어온다면은 이리 당해본 사람으로서 불안하죠. 트라우마가 있죠. 이들의 또 다른 업무는 약 2m의 발판에 올라 승강장 천장을 닦는 겁니다. 평균 연령 57세 여성들에겐 가만히 서 있기에도 버거운 높이에서 이뤄지는 위험한 업무기에 수년 전부터 안전대책을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근로자들은 여전히 위험에 노출돼 있습니다. 1년에 한 몇 건씩은 사고가 나요. 뭐 팔이 부러든지 뭐 다리가 부러든지 허리가 넓지만 다치든지 아니면 목이 부러지든지 뭐 그런. 저는 넓지만 아껴 높잖아요. 한 2m쯤 되겠지요. 거기에서 넓지면 그래 다치지요. 지금처럼 비용 절감을 최우선시하는 작업 환경에서 안전사고는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을 것입니다. 위험의 외주화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사람에게 투자하거나 혹은 안전시설을 만들거나 위험에 대해서 대비하기보다는 가급적이면 그런 데 대한 투자나 그런 데 비용을 줄이려고 하고요. 이런 사항들이 이제 서로 맞물려서 지금 노동시장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또 그 문제의 극단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부분들이 사고, 사망으로 이어지는 이런 것이라고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네, 지하철 계단이나 그 화장실에서 힘들게 청소하시는 모습은 자주 뵀습니다만은 이 천장 청소하시는 그 모습은 오늘 처음 봤습니다. 참 위험해 보이기도 하고 그런데. 자, 이 노동자들이 이제 일은 많이 하고 임금은 적게 받고 그리고 또 이제 이 작업 환경은 아주 위험하고 뭐 이런 상황입니다. 오늘 이 문제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야 되는데요. 민주노동조합 총연맹 권태흥 대구 본부장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예, 고맙습니다. 바쁘신데 잘해 주셨습니다. 우리 대구 경북 지역이 전국에 비해서 이 비정규직 비율이 어떻습니까? 높은가요, 낮은가요?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올해 3월 기준으로 대구 지역 비정규직 노동자 수는 27만 7천 명입니다. 비율로는 한 30% 정도 됩니다. 경북도 마찬가지 수준인데요. 문제는 대구 경북의 비정규직 문제는 비율의 문제가 아니라 산업 구조가 가지는 구조적인 문제 심각성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비율이 그렇게 높은 건 아니군요. 다른 지역에 비해서. 그런데 이제 내용을 들어보면 심각하다. 어째서 그런 겁니까? 대구 경북의 산업 구조를 보면 중소사업장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 소비업이 많다 보니까 이러한 직종과 산업 규모 때문에 비정규직이 상당히 확대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대구 지역 사업별 규모를 한번 보시면 300명 이상 대기업이 전체 산업의 1%에 불과합니다. 특히 2014년 노동부 통계를 보면 5인 미만 사업장 수가 16만 7,155개로 강원도와 함께 전국에 가장 열악한 상황입니다. 구조가 이렇다 보니까 임금도 상당히 열악한데요. 2015년 노동부 통계를 보면 5인에서 9인 사이 사업장 상용직 임금이 전국 평균은 월 233만 원 정도인데요. 대구는 195만 원에 불과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른 지역에 비해서 월 임금 소득이 40만 원 정도가 낮은 실정이고 이런 상황이 지속되다 보니까 사업주들은 비정규직을 더 확대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뭐 구의역 사고 나왔습니다만 요즘 이제 제일 문제되는 게 비정규직 중에서도 이 간접 고용 노동자 문제이지 않겠습니까? 근데 왜 이분들이 도대체 위험한 환경에 이렇게 계속 놓이게 되는 겁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불안전 노동, 저임금 그리고 안전 문제에 대한 불감증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간접 고용이나 외주의 경우는 원청이 있고 하청에 하청을 하는 방식으로 단계적으로 위탁 계획이 되거든요. 그래서 용역업체들은 낙찰을 받기 위해서 저가 입찰을 하고
이 저가입찰 때문에 손해가 난 비용을 보전하기 위해서 인력들을 쉽게 인력을 감축시켜 버립니다. 네네. 그러다 보니까 외주업체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정규직보다가 2~3배 가까운 노동 강도에 내몰리면서도 네. 안전 문제에 대해 가지고는 고려를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그리고 용역업체 노동자들은 대부분 위험 요소가 많은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아하. 더군다나 최근에는 단순하게 비용 절감의 필요성 때문이 아니라 네네. 공공기관이나 대기업들이 예. 아예 위험 업무를 꺼려해서 아하. 외주하는 경우들도 많습니다. 네네. 이것을 저희들은 위험의 외주하라고 부르는데 네. 이런 위험의 외주에서 일반화되다 보니까 외주 용역업체 비정규 노동자들은 구조적으로 안전의 위협을 받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예. 그러니까 위험한 일을 자꾸 이제 하청업체나 외주업체 노동자들한테 시키는 거죠. 이성평 박사님, 네네. 우리 지역에 실제 그런 노동자들의 피해 사례가 있겠죠? 그렇죠. 적은 임금을 받고 훨씬 더 많은 위험에 놓이는 그런 노동자들 굉장히 많은데요. 네. 사건들 쭉 한번 봐도 그렇습니다. 예. 2012년 구미 불산 사건, 누출 사건 때도 하청업체 직원이었고요. 네네네. 삼성전자 파견 노동자가 사망했던 사건, 그리고 예. 또 울진, 그리고 신대구 부산 고속도로 미아원, 네. 청사도분들 전부 이런 사건들인데 이런 사건들이 실제로 잡히지 않는 사건들도 굉장히 많을 거란 말이에요. 아하, 드러나지 않은 그렇죠. 사건들. 예. 그렇게 본다면은 참 이게 위험에 내몰리고 있는 그러한 이건 정말 사회 윤리 문제인 것 같습니다. 네. 말씀하신 이제 그런 사건들이 다 이제 책임, 보상 뭐 이런 게 또 문제가 다 있었죠. 네네. 근데 지금 말씀 중에 굉장히 중요한 말씀하신 것 같은데 이 신뢰로운 통계라고 하는 것은 모든 의사결정에 기초가 돼야 될 것 같은데요. 예. 이런 현황 파악이 지금 제대로 되고 있는 겁니까? 이 연도별 산업재해 현황을 고용노동부가 발표를 하고 있는데요. 예. 2015년 12월 노동부 통계를 보면 작년 안에 산업재해자 수는 9만 909명으로 발표가 되고 있습니다. 이 중에 사망자 수는 1,850명에 가깝습니다. 네. 그 문제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안전 문제인데요. 자료 3번째 있는 것처럼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산업재해를 당할 경우에 이 산업재해가 중대재해가 되는 비율이 40%에 다다릅니다. 네. 그래서 일반 정규직 노동자들이 산업재해에서 중대재해로 가는 경우보다가 예. 훨씬 높은 상태에서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안전에 노출되어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네. 이 문제는 이 정부에서 이 하청업체 노동자들의 산재 사망 사고와 관련해 가지고는 정확하게 통계도 지금 잡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아하. 이러다 보니까 외주업체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경우는 산재 사망을 당하더라도 고용의 불안 때문에 하소연도 못하고 네. 오히려 외면당하는 경우들도 비일비재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그 권본부장님. 그 정부도 말이죠. 이 고용 불안을 해소한다든가 또 뭐 안전 문제 뭐 이런 건 그 대책을 세우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네, 정부도 민간 부분은 당장 어려우니까 예. 공공 부분에서부터 비정규직을 좀 줄이자 네. 이러한 취지로 공공 부분 비정규직 근로자 보호 지침이라는 것을 마련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문제는 이러한 지침이 현장에서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것에 문제가 있습니다. 아하. 결국 이번 구의역 사고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듯이 예. 이 경비 절감을 위한 무분별한 외주화는 결국 노동자와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라고 네.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담당하는 이런 업무들은 네. 당장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조치가 필요할 것 같고요. 또 기업들이 안전에 상당히 불감증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외국에서는 이런 기업들의 안전 강도를 높이기 위해서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 기업에게도 책임을 묻는 중대재해 기업살인법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아하. 그래서 이번 20대 국회에서 우리나라도 안전 문제에 대해서 이러한 중대재해에 대한 기업의 책임을 묻는 기업살인법 이런 것들에 대한 도입이 시급하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네. 예, 정말 그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그 제도적 정비가 한시가 급한 그런 상황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지금 뭐 이 안전 문제 또 그 고용 불안 문제 해소해야 된다고 이제 강력하게 말씀을 하셨는데, 예, 그 정부 또 기업 우리 노동자 힘을 합쳐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성평 박사님 그리고 박현정 박사님, 김조 교수님, 이창원 대표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자, 이모저 비용 절감이라든가 또 뭐 구조 조정 이런 얘기가 설득력을 얻긴 합니다만은 사람이 먼저입니다. 그리고 사람이 희망인 세상이 되어야겠죠. 시사 라이브 7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